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라운드의 최승표라고 합니다. 음, 네, 오늘 지난 주말 리그에서 벌어진 몇 가지 경기들이 좀 이슈가 돼서 특히 여기 학부모 카페에서 이슈가 돼서 잠깐 지금 보니까 거의 뭐 5천 분 정도가 그 글을 보시고 댓글로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학부모 입장에서 뭔가 자극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강 씨가 그거 보고 우리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저희가 얘기를 꺼내고 24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일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지난 주말 리그에서 벌어진 그 큰 점수차의 경기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그게 뭐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뭐 입장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라면 음, 어떤 해결책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정도는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어, 이 영상은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올라갈 예정인데 일단 금강 씨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음, 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는지 뭐 맥락,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고 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이거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게 맞나 싶은데, 이제 서태구 음. 박사님 계시니까, 뭐, 어쨌든, 제가, 그러면 렇게 먼저 합시다. 내가 먼저 그림을 그렇게 그렸었는데 음, 태용 씨가 지난 주말 리그에서 네,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네네. 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부터 말고 디렉터 서태웅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교야구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거의 초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야장마차를 다 작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결과와 좀 직격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죠. 제가. 일단 그래서 지난주부터도 약간 그런 기미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2주 연속으로 사이클링 히트가 나왔을 때부터 살짝 이거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싶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30일과 31일에 30일 경기에서 36대 0이 한 번 나왔고, 그리고 또 일요일 경기에서 45대 0 그리고 44대 4 스코어가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게 많이 불이 지펴졌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인가? 일요일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MHN 김현희 기자님 통해서 기사가 하나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누가 이 친구들한테 돌을 던지나. 그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클럽팀 중에서도 지역 연계, 음, 지역 지역 연계형 클럽 팀들과 이제 흔히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맞붙었을 때 이런 스코어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경기가 있었던 날에 이제 심판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기록원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이 좀 왔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힘들다고. 네,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좀 했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나온 상황이고, 저는 사실 이제 카페에 무슨 글이 올라온지는 확인을 못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마 그런 류의 좀 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카페 뭐 어느 부모님이 먼저 그 시합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시 제도의 관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죠. 우리나라 이 학원 스포츠는 참 이게 아, 이 늪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합 자체가 하나의 시험이라서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이제 당락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클럽팀 뭐 소위 말해서 동네 야구를 하는 친구 너는 누가 오더라도 자기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음.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입시의 형평성 문제, 어떤 지역의 팀, 이를 들면 클럽 팀이 없는 팀은 굉장히 서로 간에 타이트한 경기를 하게 되면 개인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클럽 팀, 지금처럼 굉장히 약한 팀 만나면 그 팀 그냥 뭐 그 팀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두들겨 패가지고 어 개인 성적 뭐 10까지 8한다 그 한 경기에 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친구가 이제 절대적인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입시에서. 음. 어느 팀이랑 붙어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까지는 보지를 않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이제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또 부모님들은 뭐,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입시라는 제도 때문에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쳐도 스포츠가 이래서 되는 거냐.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철학이나 가치의 측면에서 조금 더 어, 반론을 제기를 하신 거고 저는 정말 뭔가 문제라고 느끼지만 어느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긴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예. 누구의 잘못도 아니나 분명히 문제인. 예. 예, 금강씨. 예. 그, 저도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거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개인 차원에서 들어가면 잘못된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한 거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 이제, 최 대표님께서 이제 링크 걸어줬던 기사 있잖아요. 뭐, 일본에서 100점 차 넘게 났던 경기. 근데 보면, 그것도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팀은 상대방한테 예의를 갖추는 방식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뭐, 일부러 죽지 않는다. 뭐, 일부러 헛스윙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100점이 난 거고, 한쪽은 또 열심히 막아볼라 했지만,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어쨌든 서로에게 재미도 없고 감동도 흥미도 없는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2시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가 기록지들을 다 봤거든요. 그 점수차 크게 난 경기에. 어, 생각보다 경기 시간이 짧아요. 이게 저는 당연히, 아, 이 정도면 그 7이닝 하는데도 한 3시간 했겠구나 싶은데 2시간 반도 안 해요. 뭐 그래서 뭐 투수가 적은가? 투수가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고통스러운 기간인 거예요. 사실 그 정도 되면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도 고통이에요. 이게 왜냐면, 아, 내가 이 경기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나는 큰일 나. 라는 부담감 속의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누구도 즐거울 수가 없죠. 이게 결국엔 이제 기계처럼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죠. 이게 결국에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뭐 대표님, 이제 최 대표님이, 뭐 마스터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엔 경기 성적과 실적으로 좌우되는 입시가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근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야구라는 게 결국에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가 손해 볼 수 없는, 그게 이제 통계와 숫자로 된 그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당연히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기회에 대해서 이 통계 수치를 일종의 뭐 조작이라고 하면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세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당연히 되는 합리적인 그런 상황,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럼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결국 입시니까, 입시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를 먼저 이야기를, 이제 저는 저대로 준비를 해온 게 있고,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이건 뭐 몇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기는 사실 입시랑 관련이 없어도 일본에서처럼 그냥 진짜 스포츠의 가치가 무엇인가 정말 약팀을 상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100점 이상 뽑는 게 그게 진짜 스포츠 정신인지 아니면 상대를 고려해 가면서 상대의 감정도 고려해 가면서 적절하게 우리 팀의 전력을 그 팀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방식인지 음, 음,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네, 스포츠가. 네, 네. 왜 우리나라에선 자주 보지 못하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막판에 뭐 장애인 선수가 들어와서 좀 뛴다거나 음, 좀 기울어진 경기다 그러면은 뭐 좀 이벤트성의 선수 출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에는 위배되는 거거든.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그 장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포츠라는 것가 당연히 선수 한 명 한 명 한 팀 한 팀은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경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언제나라는 말은 난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라면 내가 감독이라면 나는 클럽팀 이 팀은 우리가 그냥 1학년이 들어가도 충분히 시합이 되겠다. 어쩌면 비등비등할 수도 있고 잘하면 질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방식을 저는 쓸 것 같아. 네. 음, 물론 뭐 입시라든가 이런 거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네. 하고 뭐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진 이 현상은 입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동당 씨 말처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입시제도에 대한 음, 음, 논의가 이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객관적인 그 경기 실적 위주로 게다가 뭐 타율이라든가 뭐 타석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기 수도 적은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운에 많이 작용하잖아요. 우리나라 경기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야구의 특성을 고려해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지도자들의 원죄가 있습니다. 뭐 지도자 플러스 학부모들의 원죄가 있죠. 과거에 정말 그 선수들을 정말 스카우팅, 리크루팅을 할 수 있었던 시절에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주관적인 리크루팅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객관적인 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만 팀에 있는 스카우트들, 감독 코치들이 정말 마음에 들면 그 선수를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픽하고 고등학생 선수들이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미리 커미트먼트 하는 이벤트도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객관성이라는 건 없어. 절대적인 굉장히 그 주관적인 과정으로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때 뭐 왜 문제였냐면 비등비등한 선수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제가 되고 내가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대학을 갔기 때문이거든. 어, 너무 터무니없는 애들이 진학을 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3자가 봤을 때, 교육 관료가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이 원죄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싶진 않거든. 제도나 음,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만 갖고 이렇게 하냐.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게 훨씬 객관적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어,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음,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한번 대안을 네. 모색해 본다면,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막 각 학교들 그걸 봤어요. 입시 요강들 이런 걸 보니까, 대회 성적 비율, 그러니까 이 정량 평가죠. 정량 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대부분 학교 뭐 80%, 90% 이렇게 되고 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요소들, 뭐 학생부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말 리그에서 특정 팀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 아니면 학생들도 당연히.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각 학교가 그 자기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동안 뭐 해왔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그런 관습적인 관습이 너무 합리적이지 못했고, 사람들의 이제 이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건데, 저는 이 정량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 각각에 대한 개별 측정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있죠. 실기 테스트라는 해서 이제 2차에서 보긴 하지만 어 그거는 뭐 큰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어쨌든 1차를 통과해야 되고 1차를 통과하려면 그동안 쌓아왔던 이제 스탯이 필요한 거고 어 그게 좀 그렇죠. 안타깝죠. 이거를 이제 뭐 사실 대안 많아요.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차차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근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제도가 가진 장점이 뭘까? 분명 장점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건데 좀 뭐 다른 나라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 대만까지 가긴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일본이나 미국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의 이 학생 야구 선수가 대학교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가진 장점이 뭘까? 그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볼 때 장점이라 그러면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꽤 괜찮은 수단이라는 거지, 이게. 예. 신뢰가 지금 없거든. 그러면 예. 어. 지금 그 신뢰도가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한 거군요. 이 BC들이 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BC가 없을 때는 사실 뭐 다들 그래도 엘리트화 했고 그 안에서 실력 차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서 서울 실제로. 왜냐면 일단 입시 제도만 보셔도 타자는 기본적으로 타석 타율 이거 두 개입니다, 거의. 투수는 이닝 평균 자책점 거의 두 개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본적인 네 개의 기록이 담아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구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타자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워라는 그런 평가 요소가 거의 반영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최근 몇 년, 특히 이제 이게 거의 2015년, 2016년, 17년부터 이제 자리 잡아서 거의 한 7, 8년을 해오고 있는 입시 제도인데 그때 이후로 거포 타자들이 일명 4년제 명문대학에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예, 그렇기도 하고 대부분 2년제 대학 혹은 4년제 지방대학교에 가서 지명이 돼요, 또. 예, 지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대학이 지금 평준화가 돼요. 지금 재밌는 상황이. 명문 4년제 대학들은 성적을 못 내고 오히려 파워 강한 친구들이 2년제 혹은 지방 4년제를 가면서 그 팀들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반대로 투수 쪽은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하고 이닝으로 절대 담아낼 수 없는 거. 투수의 구위, 구속. 뭐 제구력이야 뭐 어떻게든 담아낼 수 있겠죠. 볼넷을 적게 준다가 만약에 제구력의 기준이 라면요 근데 이제 좀 야구를 딥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구라는 게 본래 적게 준다고 해서
혹은 피안타를 적게 맞는다고 해서 그게 제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뭐냐. 4년제 명문대학에 140을 제대로 던지는 투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정말 150km, 140km 후반대 던지는데 아쉽게 지명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재구 이슈라든가 혹은 이제 부상 이슈 등등으로 지명이 안 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2년제를 가서 지명이 돼요 또. 네, 지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요상한 거죠. 아까 이제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잃은 사회에서 최소한의 이제 뭐 신뢰가 이제 그 지표들이 되긴 하는데 그 지표 자체도 야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신뢰될 수 없는 지표라는 게 지금 가장 입시제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워낙에 사실 현 대입제도 거의 불신론자 수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마 좀 이따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OPS도 아니고, 음, 그리고 아, 맞다. 또, 하나 더 하면 네. 아까 실기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실기도 사실 이게 흔히 이제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대학 실기 평가라는 게 흔히 이제 야구 뭐 예를 들면 연습 게임을 붙여놓고 그 연습 게임 과정에서 뭔가를 파악하거나 그러는 평가가 아니라 이게 요소가 다 있습니다. 평가 요소가 다 있고 예를 들면은 공 5개를 던져서 5개를 존 안에 넣으면은 그 항목 만점. 4개 넣으면은 그 다음 거, 3개 넣으면 그 다음 거. 평가가 이럽니다. 실기 평가가 실제로. 네, 그렇고 네. 그나마 가장 공정한 건 그거예요. 홈에서 1루 뛰었을 때 몇 초. 그거는 그나마 공정합니다. 네, 그 정도의 지금 실기 평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실기 자체도 저는 완벽하게 뭔가 야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없는 현재 평가 요소라서 그 점도 좀 아쉽다. 그냥 음, 일반 체육 그 입시랑 뭐 기준이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뭐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육상 트랙 종목이나 육상 필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은 투포환을 몇 미터를 던졌습니다. 그거는 정말 자신의 모든 기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똑같이 아무래도 구기 종목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물론 생각합니다. 뭐 그 야구 투수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뭐 롱토스에서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느냐 또 뭐 써먹는다면 써먹을 수야 있겠지만 투수는 그런 거 안 봐요. 투수는 이제 직구 아, 던져서 몇 개가 들어가냐, 변화구 던져서 몇 개가 들어가느냐, 구속은 몇 가지 찍히냐, 이게 실기의 전부입니다. 네. 네. 네, 뭐 뭐 희준님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그리고 저기 노이즈님께서 올려주신 거 한번 네, 네. 네, 답변을 못 하면은, 봤어. 네. 네. 경기 시간 혹사 이슈가 없다는 게 일단 놀랍고, 경기를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는 팀의 감독이 경기를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가? 있죠. 몰수 게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몰수 게임이고, 몰수를 이제 당한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징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GG를 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일명 비디오 게임이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음, 혹사 이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피치 스마트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투수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도 하고 약간 BC 팀들 같은 경우는 투수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각 선수에게 이닝을 설정을 합니다. 너는 1회부터 2회까지 던질 거야. 네가 몇 점을 맞든 1회부터 2회는 너의 이닝이야. 라고 보통 이렇게 하고 등판을 시켜주시는 감독님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뭐 투구수가 많아진다면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5개 이상은 절대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이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경기 제도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하긴 한데 왜냐면 그 연투가 뭐 연투를 할 일이 없잖아요. 주말 그렇죠. 리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거의 한 없죠. 번, 뭐 말아봐야 두 번이기 때문에 뭐 그쵸. 참 입시가 그렇 어렵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근데 한번 이제 요 부분은 금강 씨가 한번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서울권역, 경기권역 뭐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지금 몇 개 팀 정도 되죠, 태용 씨? 지금 지금 딱 100개 팀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말 리그에. 100개 팀이면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늘긴 했구나. 100개 네. 팀이면은 한 잔을 쪼개기도 좀 부담스럽다. 연 50경기 정도 좀 부담스럽고 한 네. 3분의 1로 쪼개서 한 30개 팀 정도가 권역에 상관없이 30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이제 풀리그 하는 방식 주말에 음, 금토 경기 그래서 뭐 이동할 뭐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원정 경기를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기본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 피파식 시드 제도 아, 전년도 뭐 30개 팀이다 그러면은 전년도 뭐 우리가 우리가 참 독특한 게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등급을 사람이건 회사건 뭐 학교든 줄 세우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또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또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시드 제도 같은 걸 둬서 이를테면 뭐 그 팀 사실은 선수를 가지고 좀 평론가들이나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태용 씨 같은 분들이 그것도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이 예. 개입되면 뭐 직전 그래서 연도 특히 성적 지금 몇 여기 가지 나온 그 대로, 성적 기준으로 해서 음, 시드를 주고 1번 시드, 2번 시드, 3번 시드, 4번 시드 못 이런 받았다 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좀, 음, 이거를 좀 적절하게 섞어주면 그러면, 음, 예. 근데 사실,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얼추 합의가 된 게, 그 현재 입시 제도를 바꾸기는 바꿀 수는 없다 쪽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기를, 이런 큰 점수 차가 막 나오는 경기, 그리고 뭐 한쪽이 그냥 또 성적을 위해서 막 치고 계속 치고 그러는 경기가 덜 나오게 바꿔야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거는 입시를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생각을 하거든요.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 미국의 사례를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야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기를 이제 이렇게 짜냐면 우선은 미주리주 이제 제가 사는 미주리주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모든 학교를 이제 6개 클래스로 나눠요. 6개 클래스로 나누는데 이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이 전교생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얘네들이 왜 전교생 숫자로 했냐면 그냥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선수가 더 많을 거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6개로 쪼개요. 그러면 이제 1부터 6까지 학교들이 다 배정이 되겠죠. 그 이제 동수로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한 클래스 안에 이제 학교가 또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얘네를 이제 임의적으로 또 쪼개요. 한 조 이제 조를 이걸 디스트릭트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뭐 3번에 디스트릭트가 한 8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8개 디스트릭트를 이제 임의대로 쪼갭니다. 얘를 쪼개가지고 이 안에서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이제 아까 최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드를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각 팀들이 정해진 그 위에서 나오는 협회나 뭐 연맹에서 나오는 그 스케줄대로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이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팀이랑 날짜 잡고 시간 맞춰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정규 시즌에요. 정규 시즌에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20경기, 30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진짜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BC는 진짜 BC끼리 알아서 만나서 하고 아니면 뭐 BC가 이제 좀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다른 고등학교 만나서 하고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들은 고등학교끼리 붙고 그렇게 해서 한 시즌을 보냅니다. 이 경기팀을 잡는 거는 자기 클래스, 자기 디스트릭트 팀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팀 아무 데나 잡아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명고가 뭐 경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뭐 휘문고랑 뭐 붙는다. 뭐 휘문고랑 뭐 3연전을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저기 한번 우리는 이제 좀 좋은데 놀러 가고 싶다 이래서 제주고랑 3년 전에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주도 가가지고 세 판 치르고 와도 괜찮아요. 그게 전혀 이제 뭐 제약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 정규 시즌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정말 시드 배정만을 위한 경기들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주말 리그가 뭐 각 그 전국 대회에 이제 출전권을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디스트릭트에서 뭐 총 전적에서 1등을 했어. 뭐 한 15승 1패를 해서 1등을 했어요. 정해진 기간 동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포스트 시즌 어떻게 하냐면 이 디스트릭트 안에 있는 학교들끼리만 해요. 그제서 그러면 이제 이 위에서 내려온 스케줄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승한 팀이 전국 대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고등학교 제도는 이제 그런 장점이 뭐냐면 정규 시즌에 자기들 수준에 맞는 팀들끼리 막 붙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실력이 늘어요. 이제 한 달, 두 달 하면 확실히 실력이 팍 늘고 큰 경기 점수차 물론 당연히 콜드게임 나와요. 콜드게임 나오는데 막 그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슷한 애들끼리 시즌을 붙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디스트릭트 토너먼트 이제 포스트 시즌을 가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뭐 특히 1번 시드, 8번 시드 팀끼리 붙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실력차가 크게 나는 거고. 그러면은 감독 코치들도 자기 팀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또, 그쵸. 우리랑 수준이 비슷비슷한 팀들이 어디구나. 우리보다 조금 잘하는 팀, 조금 못하는 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공식 경기 말고 연습 경기 같은 경우는 감독님들이 그렇게 해요. 음. 우리는 지금 어느 팀이랑 붙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우리 현실에는 이거는 도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입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지. 그쵸.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경기 수를 대폭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경기의 중요도를 떨어뜨리고 한 타석, 한 이닝의 중요도를 지금보다 뭐 두 배, 세 배, 뭐 다섯 배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특히 야구가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야구는 통계, 통계 스포츠고, 통계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 작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래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진짜 소수 이 표만 나와가지고 과대표집이 되거나 아니면 과소표집이 되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기 수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지금도 정말 많이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항상 답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고교 야구가 정식 구장과 사심, 기록원, 이 붙는 방식을 포기하면 된다고.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고, 그냥 고등학교 아마추어 야구는 아마추어답게 그냥 야구장처럼 생긴 곳, 심판 뭐 두 명, 그다음 기록원은 각자 팀에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진행해서 올리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수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게 또 가능한 게 예를 들어 10년 전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들 주변에 야구장도 별로 없고 학교 야구 시설도 뭐 정말 뭐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완전히 야구장이 동의하는. 많이 늘었고 심판도 많이 늘었고 기록도 하실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저는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수를 늘릴 기반이 닦였어요. 그래도 최소한으로나마.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금강씨랑 저랑 네, 예전에 고교야구, 뭐 미국 고교야구 얘기하면서 뭐 같이 나눴던 이야기인데
경기수 늘린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그 장애물로 생각하는 게 구장하고 심판으로 인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심판도 4심제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예, 항상. 예. 뭐 3심제 해도 되고 2심제 해도 돼요. 예. 그 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트리플 음. A에서도 사심을 안 해요. 맞아요. 더블 A 더블A 2심하고요. 2심제. 트리플 A 3심해요. 어, 대학 야구도 보통 그 이제 D1, 미국 같은 경우 D1, D2, D3 있잖아요. D2까지는 죄다 2심이고요. D3, 아니 D1 가야 D1도 상위권 대학 가야 3심합니다. 보통 2심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4심을 하는가? 모든 경기에. 사실 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야구도 정식구장에 4심을 붙여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좀 보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레벨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심이 안 붙고 정식구장에서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하는 알죠. 선수들도 감독 코치들도 학부모들도 어색해 할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왜 제가 왜 이걸 계속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주중에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정말 뭐 그 이제 어떤 어느 구장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홈구장에서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그 야구장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경기를 뭐 화수목 뭐 토일 뭐 이렇게 5경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화수목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뭐 4경기 5경기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게다가 이제 3월부터 거의 뭐 10월까지 시즌이잖아요. 그럼 1년에 뭐 못해도 한 70경기, 80경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럼요. 4, 5, 6 석 달 동안 주말에만 싹 다 경기하면 됩니다. 뭐 목금토 그렇게 경기를 해도 하든 되고. 2연전만 해도 되고. 네. 음. 게다가 제가 또 이거를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 현행 주말 리그 방식을 안 좋아해요. 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1경기 하는 팀들은 괜찮아요. 1경기 아침에 나와가지고 딱 경기하고 집에 가면 돼요. 2경기, 3경기 하는 팀들은 그날 하루를 벌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 경기를 하는 팀은 그래도 반나절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당장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인천고 서울고 경기 2시 반 예정 경기였거든요. 일몰콜드가 났어요. 6회 일몰콜드. 2시 반 경기인데 왜 일몰콜드가 날까요? 그냥 밀린 거잖아요. 앞 경기가 오래돼서 오래 걸려가지고. 그럼 이 친구들은 그냥 하루가 날아간 거예요. 하루가 날아가면 뭐 당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학습권 문제를 보면 그냥 공부할 시간도 날아간 거예요, 같이. 뭐 그 시간에 휴식을 하든 연습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시간이 날아갔는데 그거를 그냥 허공에 날린 거죠.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평일에 방과 후에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이 친구들 이 야구 학생 야구 선수들을 뭐 오전 수업만 하고 이동해서 방과 후 경기를 한다. 뭐 홈팀 같은 경우는 뭐 6교시 7교시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 나가고 나머지 이제 원정 가는 팀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나가고 이러면 이 친구들한테도 그 학습권 아니, 공부할 시간도 벌어줄 거고 낭비하는 시간도 아낄 거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지금 주말 리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아, 운동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식 야구장 같은 뭐 서울팀만 하더라도 뭐 지방팀들은 대부분 뭐 학교 안에 있고 서울팀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운동장 없으니까 하지만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야구장들을 이용해서 하거든. 그런 데서 그냥 하면 되지 시합 심판 불러서 뭐 하다 앰뷸런스 못해 그 하다 불러놓고. 못해 저기 있잖아요. 뭐 난지구장, 한강 음. 둔치 많죠. 그래 한강 난지구장, 좋지. 뭐 구리구장 아니면 저기 3패. 뭐 삼패 뭐 이런 데도 3패야구장. 있고 저기 서서울 이런 데
음. 평일에 용병 게임 돌릴 바에 그냥 고등학교 애들 써도 되잖아요. 똑같이. 그럼 그런 거 왜 못해? 그 왜 그런 제가 심판으로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서울시 연식야구 동아리 야구 심판을 했었거든요. 그거 방과 후에 다 해요. 방과 후에 하고 그 홈앤어웨이 그러니까 진짜 홈원정이에요. 그러니까 홈 학교가 있고 그 학교로 다른 학교 애들이 와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서 막 그 한강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오기도 해요. 이제 조 편성에 따라서는 아니, 이 친구들도 이렇게 하는데 평일에 야구부가 못할 게 뭐 있어? 야구부는 심지어 버스도 있는데 좀 안타깝죠. 지금 주알리그 뭐 취지도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경기수 뭐 늘리고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네, 좀 이젠 구식인 것 같아요. 지금 제도에서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은 1년 내내 야구를 하는데 공식 경기는 한 15경기도 못 해요. 어떤 팀들은. 네,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 혹시 그 어때요? 뭐 적게 미국 하는 팀들은 몇 경기 정도 한다고 봐야 되나? 지금 현재 이것도 웃겨요, 사실. 주말 리그를 어떤 팀이든 다 6경기만 치르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예를 들면은 지금 경상 A 같은 경우, 경남 쪽 친구들 9개 팀이거든요. 9개 팀인데, 그 시드를 일명 저희는 추첨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추첨으로 이제 시드를 배정하는데, 그 추첨 시드에 따라서 안 붙는 팀들이 생겨요. 같은 조인데도. 그렇겠네. 아, 이게 말이 사실 안 돼요. 같은 조인데 경기를 안 해. 왜? 모든 팀들이 다 경기 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가,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누구를 위한 객관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반기에 6경기, 후반기에 6경기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형평성 맞춘다고 모든 팀이 전국 대회를 최소한 3개는 나갈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은 12에 3경기 하면 딱 15경기예요. 네. 15.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포항대기, 이마트배 2개는 무조건 전체 팀이 나간 대회고, 그다음에 주말리그 성적에 따라서 황금사자이나 청룡기 둘 중에는 무조건 하나를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현재는 15경기가 최저 경기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자로 치면은 뭐 네타석 쓴다 그러면은 뭐 약팀은 네타석도 못 쓸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면 한 60타석 정도 쓰는 거네. 60타석. 네. 음, 쓰는 거고 사실 뭐 피칭이라든가 타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록은 나지만 수비는 기록도 안 나왔고 뭐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뭐 수비 기록이 뭐 에라 기록 정도 외에는 남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수비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던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서 하는 시 어떤 컴바인. 사실은 컴바인이라고 하는 거는 풋볼에서 어, 하는 시스템인데 유망주 선수들의 이제 운동 능력을 테스트하는 이벤트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야구도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USA 그렇죠. 베이스볼이라고 해서 이제 뭐 미국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야구 소프트볼 협회 같은 미국 아마추어 야구를 이제 관장하는 그런 조직에서 이제 PDP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유망주들 뭐 육성 프로그램 해가지고 몇 가지 기본적인 운동 능력들 뭐 수비 점프라든가 몇 가지 테스트들 이런 하는 이벤트들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그 이거를 만약에 포기를 못 하겠다면 이렇게 뭔가 시험식으로 수능 보듯이 선수들의 기록을 가지고 선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대학의 객관적인 공정한 리크루팅 능력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또 중간에 그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 음, 그것 때문에 못할 거라고 봐요, 나는.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고 봐. 그러면은 그런 객관적인 그 경기 실적 지표 플러스에 그런 어떤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사실 저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극단주의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왜냐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입시 비리 관련된 처벌을
강화를 하면은 일단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입시 비리를 했던 감독들이나 지도자들, 뭐 학부모들이 다시 야구계로 돌아오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입시 비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재 체육 특기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는 많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저는 매년 또 대학교 신입생들 명단을 싹 정리하니까, 그리고 또 입시 요강도 파악을 하는데, 최근 몇 년간, 특히 최근 3년간 보시면은 대학교가 모집하기로 했던 야구 특기자 수보다 등록된 신입생이 더 많은 경우가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음, 체육 특기자로는 그만큼 뽑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다른 학과로 들어와요. 다른 학과로 들어와서 저 야구부 하겠습니다 하면은 사실 학교 입장에선 이거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는 없죠. 오히려 안 받아주면은 차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글쎄요,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문제라고 삼으시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적으로 거의 인원수가 미달납니다. 최근에는 서울권 대학도 사실 미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대학교든 이제 다른 과로 들어와서 너 야구부 해.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실제로 현재 거의 부산 쪽이나 혹은 이제 광주 쪽 이쪽은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충청도까지도 이게 올라왔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부산 이쪽 남부 쪽에서만 이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크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거의 수도권과 가깝다는 충청권의 명문대학교까지도 이게 올라왔다라는 게, 이게 그러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체육 특기자로 그 굳이 이렇게 딱 맞춰서 뽑는 게 저는 사실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도 이거 뭐 이제 지금 다른 경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상관이 없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뭐지, 최 대표님 질문이 뭐였죠 원래? 죄송한데 제가 제 얘기만 아, 하다 보니까 네, 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아, 이게 그래서 저는 컴바인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아, 한번 네, 아 우리도 맞다. 네, 그 경기 실적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만족되지 않는, 음, 충족되지 않는 어떤 선수 평가 네네, 요소들을 그런 PDP는 어쨌든 운동 능력 그렇죠. 자체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 나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매번 이슈 요강을 보면서 여기에 해당 학교 야구부 감독 코치님들은 의견을 못 내나? 아무 네, 못 의견도? 내요. 아예 전혀 낼 수 없는 구조고, 아, 그래요? 무조건 입학 사정관, 네, 입학처에서만 무조건 이게 음,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감독 코치님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하는 도중에 그냥, 음. 아, 이건 어떨까요?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네, 이제 여러 실기평, 대학교, 네, 그러니까 실기평가에서 이를텐 PDP 항목들, 즉 야구의 퍼포먼스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소식 점프라든가 네, 사이드 그렇죠. 점프라든가 뭐 하여튼 그 50야드 달리기라든가 뭐 이런 네, 항목들을 좀 명료하게 명시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도 나는 이 친구가 이 50타석 안에서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맞은 거 전부 다 10개 다 라인 날아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 친구들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거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궁금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반영이 네, 잘 안 저도 되는구나. 잘 반영이 안 아니면 되고, 저도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서 사실 실기가 그런 쪽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학 실기 평가는 거의 사실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입학처의 어떤 그 스탠스가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입학처 입장에서 사실 모집 요강을 체육 특기자만 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입학처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수시죠.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가 사실 제일 좀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회적 배려자 전형 혹은 이제 그 등등 그런 거고, 그 다음이 사실 특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년도에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럼 뭐 비슷하게 해. 거의 보통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시하는 성향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좀 긍정적이고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이런 학술적인 논의가 좀 지속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태용 씨 저는 얘기하니까 나도 네, 문득 든 생각이 진짜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들 10년 지나면 지금 학생 수 줄어드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야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정말 기질 없는 논의일 가능성이 높죠. 예. 나도 얼마 전에 그 세종대학교 그 캠퍼스 한번 쭉 돌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음, 아시아계 특히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 인도계, 뭐 아랍계처럼 보이는 친구들, 동남아시아처럼 보이는 친구들, 뭐 히잡 쓰고 다니는 뭐 여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풍경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내가 지금 미국에 온 거야 뭐야? 해가지고 이제 학교 관계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받지 않으면 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기 뭐 입학 설명에도 한국어 적혀 있고 밑에 중국어 적혀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세상이 진짜 이렇게 변했고 이게 인구 감소 문제, 학생 수 부족 문제가 정말 이미 이 턱밑까지 왔구나 하는 절감을 하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하나 더 연결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클럽 팀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결국엔 사실 이 클럽 팀이 합류를 해야 야구 인구가 확장이 되고 그게 결국엔 사실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 아들들의 일자리와 연결이 될 거거든요. 결국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코치 수도 늘어나고 뭐 감독 할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관련돼서 트레이닝도 해야 될 거고 근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BC팀에 대해서. 그냥 지금 당장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은 너네는 우리랑 붙으면 안 돼. 거의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길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약간 덧붙여 봅니다. 엘리트 스포츠 쪽에 이렇게 학부모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한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면 거기에 물들은 게 있어요. 맞아요.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나도 예전에는 좀 못마땅했었어. 대학리그 참여하는 게. 음, 음.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옛날에 한때 엘리트죠. 거의 2005년, 2006년 이때 이제 한창 그때는 이제 천리안이라는 사이트에 아마야구 사랑이라고 거기 실제로 투표로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어, 서울대학교의 기록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많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도 나도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남아 있는데 저 친구들은 왜 굳이 저 대회를 굳이 이렇게 굳이 부득불 참여하려고 하는 걸까? 어. 그러니까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참 별로더라고. 음, 음. 굳이 애써 저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해하는 측면인데 처음에는 나도 그게 좀 불편했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에 오래 몸담고 싶은 음, 오래 이게 그 문화에 적게 되면은 그 의식도 그렇게 물드는 측면이 좀 있거든. 그렇죠. 저 역시도 좀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조금 더 어, 오픈된 마인드를 좀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 그런 맥락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 BC를 지금 바라보는 채팅으로 시선. 말씀해주신 저 향상심 저것도 꽤 큰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사실 어떤 거든 게임이든 뭐 스포츠든 나보다 윗단계에 있는 사람을 잡아보고 싶은 것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갈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생각도 해본 게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 처음으로 시니어 리그가 생깁니다. 이게 리틀 야구 쪽 계열에서 리틀이 있고 그다음 이제 U15가 주니어 그다음 이제 U17인가요? U18인가요, 금강님? 이게 시니어가 약간 헷갈리는데. 시니어가 U18이죠. 아, 18이죠. 네. 그래서 U18 단계가 원래 작년까지는 없었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좀 생길 예정이고 지금 현재 시니어리그 대표팀이 저기 뉴질랜드 가서 실제로 또 경기 치르는데 오늘 아쉽게도 준우승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많은 이제 좀 흔히 이렇게 약간 BC 쪽에서 뛰고 싶어하는 친구들 이제 예전에는 그 선수들이 이런 한국 리틀 야구명 주니어 리그라든가 혹은 또 대한유소 야구명 주니어 리그 이런 쪽에서 뛰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게 왜 인제야 시니어 리그가 생겼는가라고 좀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더 빠르게 활성화가 되었다면은
이게 지금 BC팀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동시에 뭐냐면은 사실 그럼 지금 BC에 뛰고 있는 팀들이 시니어 리그에 가서 뛰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동시에 들긴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붙는 팀 자체가 좀 다르고 지금 이제 저기 채팅에서 나왔다시피 향상심 나보다 좀 더 강한 상대와 붙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날 발전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팀들끼리 모인 시니어 리그에서 뛰는가 혹은 함께 통합된 리그에서 뛰는가 이게 참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 같긴 합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팀과 자유롭게 맞붙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저는 이 친구들 특히 BC들 애들이 그 청소년이잖아요. 정말 맞아요. 순식간에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상 사실 뭐 1년에 많아봐야 15경기 뛰는데 그것도 사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팀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팀과 상대하다 보면 뭐 올라갈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 몇몇 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BC끼리 조 짜라. 그렇게 뭐 니들은 니들끼리 해서 약간 번외 경기 마냥 이렇게 하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일반 그러니까 그 다른 보통 팀들과 맞붙어야 돼요. 맞붙어야 되는 게 맞고 그걸 제도적으로 또 배제를 시켜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건 결국엔 자율적인 일정 그 만드는 거 일정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그 고등학교보다 더 극단적인 게 대학교예요, 미국은. 미국 대학교 그 예를 들어서 뭐 D1 같은 경우는 300개 학교가 있어요. 이 말이 D1이지 이 300개 학교의 실력 차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D1, D2, D3가 마냥 또 그 실력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쵸. D2의 정말 강팀은 D1 어지간한 D1 팀 다 잡습니다. 그게 그 학교 규모 사이즈와 이제 체육과 사이즈 이런 것도 그 그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D1, D2, D3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르락내락을 많이 하죠.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데, 대학도 그래요. 대학도 결국엔 자기들이 원하는 상대들이랑 이제 맞붙고, 그다음에 얘네는 조금 고등학교랑 다른 게, 그 이제 고등학교는 아까 뭐 인구수, 뭐 그 전교생 숫자로 막 나눈다 했잖아요. D1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를 자기 맘대로 짜요. 그러니까 강팀은 강팀끼리만 붙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돈이 벌리니까. 이게 강팀끼리 붙는 경기를 자주 해야 저 중계권으로 나오고 관중도 더 재밌으니까 막 보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짜는데 그 정규 시즌에 보면 컨퍼런스 안에 있는 팀하고만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요것도 이제 밖에 있는 팀들 막 일정 짜고 이제 다른 컨퍼런스 있는 강팀이랑도 붙고 자기 하다가 이제 그 자기 컨퍼런스 안에 있는 경기 수를 일정 숫자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컨퍼런스 토너먼트 나갈 자격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쵸 좀 근데 이 방식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고등학교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이 NCAA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기랑 이제 뜻이 맞는 팀들끼리 컨퍼런스를 짜게 냅두는 거고 네, 고등학교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금강 좀 씨가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방식은 고등학교 1, 2학년 레벨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네, 어렵지 애들 않아요. 대부분 놀잖아. 아니, 정말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그 뭐 전향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수준도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주말리그 팀 그 구성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개 팀에서 뭐 9개 팀 구성을 하잖아요. 그쵸? 그냥 거기서 그거는 그대로 냅둬요. 그대로 냅두되 그 이제 특정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뭐 5월 31일까지 아니면 뭐 4월 30일까지 너네들이 최소 몇 경기를 채워라. 알아서. 그냥 전국에 있는 아무 학교랑 붙어도 상관이 없어. 몇 경기 채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경기를 채우든 뭐 15경기, 뭐 10경기를 하든 15경기를 하든 학교들이 알아서 일정을 짜서 한 다음에 5월 1일부터 그 권역, 그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A조 토너먼트를 해요. 그래서 한 팀 올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대회 시드를 주는 거야. 가장 갖고 뭐 봉황대기 한 자리 주는 거야. 뭐 이제 전반기 우승팀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협회도 편해요. 협회도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경기 수가 대폭 줄어요. 지금은 리그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규 시즌을 그냥 보고만 받는 거야. 몇 대 몇으로 끝났습니다. 기록지 이렇게 됩니다. 뭐 기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산 시스템 요즘 잘 있으니까 서태웅 마스터님도 그 게임 체인저 쓴다 했잖아요. 네. 네, 그걸로 그냥 받아가지고 딱딱딱딱 하면 뭐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계산 다 해주는데 스택 같은 거. 이제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음, 그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안타 실책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자책 비자책이 갈리고 타율이 갈리니까 그거에 음, 따라서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날 것 같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 아닌가. 네, 전 음, 그거는 좀 걱정이 되네요. 그 진짜 안타까워.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발 대입에서 기록을 빼자 차라리 진짜 이럴 바엔 진짜 대입에서 기록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엔 그겁니다. 이제 만악의 음,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그 태용 씨랑 기본적으로 미, 같은 생각이에요. 음, 그 이제 D1 이제 NCAA D1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각 학교 실력 차가 정말 많이 나는데 이 팀들이 다 자유롭게 일정을 짠다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나라 이제 그 주말리그에 나왔던 그런 비슷한 경기들이 사실 종종 나와요. 실력 차가 정말 많이 차이 나는 팀들은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학 랭킹 평가 이런 걸 할 때 그 팀 기록, 개인 기록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각종 방식을 막 개발을 해요. 어떻게 해야 더 강한 팀을 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NCAA 그 특징, D1 이제 최종 그 전국 대회의 특징인데 전국 대회 출전하는 팀이 64개 팀이거든요. 근데 컨퍼런스가 3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 컨퍼런스 우승팀은 전국대회를 가요. 64개 중에 이제 30자리를 차지해요. 그럼 나머지 34개 팀은 어떻게 정하냐? NCAA에서 경기력 평가위원회에서 잘하는 팀 34개를 뽑습니다. 이거를 기록으로 뽑느냐? 기록을 당연히 보긴 하지만 기록으로 뽑지 않아요. 왜냐?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약팀들랑만 붙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걸 위해서 각종 뭐 산정 방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RPI라 해가지고 이제 이 팀들이 걸어온 길을 가지고 이제 랭킹을 매긴 다음에 그 랭킹에 따라서 이제 피파랑 비슷해요. 피파 랭킹처럼 그 랭커들의 랭크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기 만약에 이제 저랭크 팀이 고랭크 팀을 잡으면 점수가 팍 오르고 아니면 반대로 고랭크 팀 점수가 팍 떨어지고 이 방식을 이 하나가 있고요. 요즘엔 또 이제 다른 방식들이 있어요. 되게 뭐 복잡한 수학 뭐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평가를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 들어가는 팀이 경우도 있고. 강하다. 네, 해서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컴바인을 다 해가지고 또 랭킹을 종합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해서 이제 누가 강팀이다, 약팀이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이제 미국 대학 스포츠들 보면 그 대학교 이름의 왼쪽에 보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숫자가 없는 팀도 있지만 있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랭킹 시스템에서 어 현재 얘가 전국 몇 등이다라고 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도 사실 도입한다면 도입을 할 수도 있고. 태용 그리고 씨, 뭐 네. 혹시 일본 야구 특기생들 대학 진학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좀 정보가 아,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엄청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일단 리크루팅을 받고 갑니다. 뭐 음, 와세다에 뭐 어떻게 가든가 혹은 실제로 이제 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일본은 무조건 다 공부로 간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그 일본은 센터 시험 맞아요. 문화라든가 또 워낙에 공부 그 야구 양도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특기생은 있습니다. 특기생은 있어서 야구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센터 시험 쳐서 그 성적에 따라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트랙이에요, 거기는. 실제로 공부를 해서 가든가 혹은 야구로 이제 커미트먼트를 받아서 가든가. 네, 그 두 공부를 가지의 해서 방식이죠. 들어가서 그 대학에 뭐 게이오 대학이나 와세다 대학 야구부 활동을 해도 되는 거지 본인이. 그렇죠. 과는 상관없이. 네, 어떤 과든 상관없이. 그리고 또 실제로 야구부로 간 친구들도, 야구 특기생으로 간 친구들도 꼭 체대는 아니죠. 네, 꼭 체대는 아니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전공하면서 야구를 계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고교팀까지는 굉장히 사실 일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까지 야구를 하는 케이스는 이제 슬슬 어느 정도는 이제 확실히 진로를 좀 잡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기록을 가지고 대학 입시 평가를 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죠. 전혀 음, 없습니다. 진짜 제가 항상 음. 얘기하지만 한국의 대입 시스템은 전 세계 유례 없는 최악의 시스템입니다. 네. 대학이라기보다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죠. 숫자 어, 가지고만 모든 그쵸. 걸 평가하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사실 제 어떤 그 성격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항상 편리한 것보다는 귀찮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함을 보통 죄악으로 보거든요. 문제가 근데 아니라는 사실 걸 최선의 과제로 생각하는.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사실 고등학교는 카우트를 한다 들었거든요. 감독들이 막 네, 다니면서. 그렇죠. 고등학교도 그래서 지금 사실 웃긴 그렇게 거예요. 하죠. 지금 대학에서 하듯이 그렇게 아니, 예전에 대학에서 하듯이 지금은 고등학교도 이제 고등학교 감독 코치님들이 이제 쭉 이렇게 중학교 경기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입도 선매. 근데 네. 그것도 이제 보통 중2 때부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 때린 게 학업 성적 가지고 아, 맞아요.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가지고 감독 코치가 찍었다고 해도 얘가 학업 성적이 안 되면 또 못 와요. 그러니까 아니, 공부는 해야죠. 음, 공부는 해야지. 근데 결국엔 다 그 학교로 가더라고요. 전학으로. 음. 보통 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고 뭐 전반적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땐 그 사회적인 어떤 의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야구계나 맞아요. 스포츠계가 그리고 이 특기생 제도를 관할하는 뭐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먼저 이거 손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논란은 있어도 문제는 안 생기거든. 어, 음. 근데 과거 방식은 너무나 그렇죠. 두드러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연하기 때문에 관료들은 그런 상황을 원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가들을 욕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지도자들의 원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음, 터무니없는 애들을 진학시킨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봐요. 음.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학부모들 한 10명 붙잡고 물어봐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냐, 벌어지지 않을 것 같냐로 물어보면 열에 아홉 일어날 명은 듯이. 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겠죠. 신뢰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불평불만 해봐야 먹히지가 않는 거지. 안타깝지만. 아니, 어,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컴바인 유 평가 방식이 더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지도자들도 사실 제시할 근거가 있으니까 사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음, 뭐 이 친구가 정말 잘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뭐 그러니까 100% 이제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의 주관만 있던 거고 이제 지금은 어쨌든
만약에 그런 컴바인 같은 걸 진행을 해가지고, 컴바인을 쇼케이스를 진행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를 하면 납득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 사실 그것도 이제 이게 어쨌든 공개된 행사잖아요. 그러면 기자들도 올 거고, 학부모들도 볼 거고 하면서 이제 보면서, 와, 쟤는 진짜 운동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거를 이해하고 하는 애들이 막 보일 테고, 걔네들이 어느 특정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이제 토를 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줄어들 거라 저는 생각하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거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NCAA를 표방하는 쿠스프란 조직이 있잖아요. 이제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라도 입시를 생각을 해서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 이걸 열겠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충분히 열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뭐 대단한 행정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컴바인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 체육 특기자들 시험하는 보는 방식을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어가지고 조금 그 종목만 바꿔가지고 하면 됩니다. 뭐 아까 사실 뭐 수태용 마스터님 이야기했지만 뭐 투수가 뭐 어떤 특정 공간에 공을 몇 개 넣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지금 요즘 뭐 이제 장비들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그냥 랩소도 하나 그냥 갖다 놓고 깔아가지고 이 선수의 이제 빠른 공 회전수가 뭐 2,300이 나온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만 해도 다 저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네. 입시 정책 역시 총괄하는 게 KUSF라는 게 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가장 그, 앞장서서 하고 그, 있는 게. 네, 그거만 딱 해줘도 네, 노이즈님, 허구현 총재님이 대한야구협회장으로 오면, 네, 목동이 동구장으로 바뀌려나? 대학을 공개 드래프트 하면은 뭐 이게 뭐 어디 프랑스처럼 뭐 대학이 다 평준화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1순위 선수가 어디 죠 결국 공개 드래프트면은 최 정년도 최하순번부터 이렇게 할 텐데 전년도 최하 대학교에 간다. 그거는 1순위 선수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게 저도 사실 저런 거를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은 하는데 그쵸 한 번쯤 아 저게 제일 공정한 거지 사실 싶으면서도 그렇죠 안 되죠 그런 게. 대학을 공개 드래프트로 한다고 하면 재수생이 정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드래프트 거부하고 나 그냥 1년 재수할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예요.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가 매우 흥할 겁니다. 예. 그렇죠. 정말 아는 그쪽으로 게 지금도 사실 그 현재 대학 특기자 시스템에 신물이 나서 말 그대로 2년제 가거나 독립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재능 있다, 일명 우리가 흔히 기록으로 볼 수 없는 친구들 중에 재능 있는 친구들 다 그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참, 그치? 흥할 수 없어. 우리나라 독립야보다는 관중이 없어서. 예, 안타깝긴 하죠. 하여튼, 관중이 이제 슬슬 없으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1시간 20분 훌쩍 넘어가서 네. 나는 이런 논의들을 고등학교 감독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협회도 찾아가고 뭐 협의체를 만들든 해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의견도 내고 사실 그 애들이 감독님들 그 상당수가 경기 수 늘려야 된다는 거에 찬성하시거든요. 아, 맨날 연습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경기가 곧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입시도 잘 가려면 경기 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거기다 플러스 이제 선수의 성장까지 생각하면 경기를 더 늘려야 경기수 된다라고 나 경기수뿐만 아니라 많은 상당수의 감독님들이 건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예, 분들이 조직체가 없다 보니까
그 의견들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잘 안 하는 거죠. 음, 뭐 그런 경험들이 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는 지도자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시간도 써야 되죠. 귀찮은 일이죠. 욕도 먹을 수 있고. 어, 어, 그 나서주지 대학 않으면 쉽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떠드는 건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 직접 선수들이랑 땀 흘리고 그러고 계시는 열정을 가진 뭐 감독 코치님들이 직접 나서 주시면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네. 저 예, 음,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특히 뭐 미국에서 하는 거를 뭐 무조건 뭐 받아들여야 된다. 뭐 사대주의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된다. 아니,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칠라는 사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봐야 된다라고 토론하는 장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비목재 배틀 전화 공청회가 열렸잖아요. 이런 거라도 어차피 사실 비목재 배틀로 바로 뭐 바뀌지 않는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참가를 해요. 저는 이제 한국 갔다 왔고, 심지어. 그렇지만 그냥 그런 자리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큰 점수 차 경기를 이제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과연 이게 기록으로만 가는 입시가 옳은 것인가? 이런 자리가 좀 생겨서 의견도 더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게 다들 생각한지도 확인을 하고 이거를 좀 더 잘 모아서 이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를 또 표시를 해줘야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봅니다. 네. 우리하고 컨벤션에서 만약에 이걸 하시면 저기 최 대표님이 이제 라면 만드셔야 돼요. 음. 라면 좋아해서 나 맨날 먹어도 돼. 음. 저기 노희준 선생님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계셔 주셨는데 혹시 뭐 들으시면서 좀 떠올랐던 생각이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잠깐 마이크 켜고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학생 스포츠 이런 쪽에 또 관심도 좀 제법 갖고 계시고, 음,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어떤 속사정을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섣불리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고 잘 모르기도 하는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학교 운동부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시 얘기도 나왔지만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 농구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전 단계, 이전 학교에서 운동을 했다는 경력으로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 이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좀 접근하고 많은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가 이제 교육부 쪽으로 좀 가는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토론 너무 재밌었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힌트 같은 것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야기해 주신 거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사실 농구는 아직도 스카우트를 하러 다닌다 들었거든요. 감독님들이.
맞아요. 게다가 농구는 우리나라 저 뭐냐? KBL KBL. 특성상 이제 고졸을 뽑는 경우가 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대졸 뽑고 그래서 대학 입시가 그게 그러니까 사실 야구보다 더 중요한 종목이 농구긴 한데 농구는 스카우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들 이제 저도 이제 좀 제법 친한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 열심히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스카우트는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그 선수가 지원한다고 해서 붙지를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음. 역시 맞아요. 농구도 이런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농구라든가 특히 농구는 사실 그 대학에서 있진 않긴 한데 프로에선 컴바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렇기도 그쵸. 하고 배구나 축구 같은 경우도 사실 다 그런 스카우트가 있긴 한데 이게 야구만 유독 음, 그런 부분이라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긴 있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태용 씨, 오늘 고생하셨고요. 금강 씨도 새벽같이 일어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나도 여기 지금 미국 동부 시간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지금 정신이 몽롱하다. 씨. 그래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약간 두서없는 측면도 있었고, 미국,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것들, 사례들을 얘기할 때 좀 괴가 안 맞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분들, 특히 지도자분들 중심으로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없더라도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예, 의외로. 예, 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였으면 하고요. 오늘 하여튼 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오늘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일단 오늘 모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